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를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양정신의학 분야 임상 경험 23년을 가진 신경과학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뇌 기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건강하고 자연스러우며 심지어 약이 된다고 생각하며 섭취하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조용히 뇌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 집중력, 정신적 명료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채소와 꿀을 함께 먹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무시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후에 머리가 멍한 느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예전보다 생각이 느리고 흐릿하며 덜 명확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1세로 강남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꿀을 넣은 채소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사랑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의 단맛을 위해 꿀 한 숟가락. 그는 인터넷에서 장수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그의 기억력은 악화되었습니다. 약속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부인은 그가 예전처럼 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침내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그의 뇌 스캔 결과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매에 염증이 보였습니다. 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치매가 생기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채소와 꿀을 함께 드십니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제가 해온 것처럼 영양신경과학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생채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이러한 채소의 특정 화합물과 반응합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발효 과정을 유발합니다. 그 발효는 혈뇌 장벽을 통과하는 화합물을 포함한 독성 부산물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이 뇌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을 방해합니다. 뉴런 사이의 신호를 교란시킵니다. 섬세한 뇌 조직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실험실 연구에서 이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뇌 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환자들이 이 조합을 중단했을 때 회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비극은 사람들이 자신이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꿀은 자연식품입니다. 채소는 몸에 좋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게 해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연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조합은 우리 몸이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화학작용을 만듭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저는 어떤 채소가 이러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외에 손상 없이 단맛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소를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하기 위한 3일 프로토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노년에 날카롭고 활동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것과 혼란과 의존으로의 느린 쇠퇴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최상의 상태인 여러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들어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공유할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를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서울에서 영양정신의학 분야 임상 연구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신경과학자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특정 음식 조합이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왔으며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가장 경험 많은 동료들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건강하고 자연스러우며 몸에 좋다고 믿으며 먹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소화기관 내부에서 조용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혈류로 직접 독성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3시간 이내에 혈내장벽을 통과하여 뉴런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머리가 멍한 느낌, 기억력 저하, 혼란, 그리고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계속 섭취하면 영구적인 인지 저하가 발생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이러한 증상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습니까? 때때로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갔는지 잊어버리십니까?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대화 중간에 집중력을 잃으십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뇌세포가 공격받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위험한 조합은 생양파와 꿀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생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침과 감기에 대한 전통치료법으로 이 조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생양파의 황화합물이 따뜻한 소화관 내부에서 꿀의 천연 당분과 섞일 때 발생하는 생화학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생양패는 높은 수준의 황화합물, 특히 알리신과 다양한 티오설피네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양패 매운맛과 냄새를 주는 강력한 화학물질입니다. 꿀은 반면에 꿀에는 과당과 포도당 같은 단순 당분이 들어있으며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꿀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량의 효모와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양파의 화합물이 꿀의 당분과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약 37도로 유지되는 위와 장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가속화됩니다. 황화합물은 당분을 발효시키기 시작하여 황화수소 가스와 기타 휘발성 황화합물을 빠르게 생성합니다.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휘발성 화합물은 소화기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3시간 내에 이 화합물들이 뇌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발효로 생성된 농도의 황화수소는 신경독으로 작용합니다.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즉 신경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은 발전소를 방해합니다. 뉴런이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인 시냅스가 오작동하거나 완전히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증상의 원인입니다. 이 조합을 섭취한 후 3시간 뒤에 느끼는 머릿속 안개, 집중하기 어려움, 생각이 진흙 속을 헤쳐나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저는 5년 전에 강남의 제 병원에 있으라는 68세 환자가 왔을 때 이 관련성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교사로 평생 날카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심각한 인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번 가본 곳으로 운전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초기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상세한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그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생양파와 꿀을 섞어 먹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것이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읽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곧 여러분과 공유할 해독,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2주 내에 그의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내에 그는 완전히 정상적인 인지 기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뇌 스캔은 영향을 받은 부위의 신경 활동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채소를 꿀과 결합했을 때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고하는 채소는 생양파입니다. 네, 생양파와 꿀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감기와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수년간 이 조합을 먹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의료원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깊이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생양파가 소화기관에서 꿀과 만나면 특정 유형의 발효가 즉시 시작됩니다. 생양패는 복합 당긴 프록탄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꿀은 순수한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이 둘이 위장에서 만나면 해로운 박테리아가 폭발적인 속도로 증식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30분 내에 이 박테리아들은 황화수소 가스와 메틸 메르캅탄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무해한 가스가 아닙니다. 이 화합물들은 혈액내장벽을 통과할 만큼 작습니다. 지금 이마를 만져보십시오. 그 뼈 뒤에는 소중한 뇌가 체액 속에 떠 있으며 자연에서 가장 정교한 방어 시스템 중 하나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화수소는 은밀한 침입자입니다. 그것은 빠져나갑니다. 뇌 조직 내부에 들어가면 뉴런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각 뇌세포 내부의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십시오. 황화수소가 이 발전소들을 범람시키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뇌세포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뉴런 간의 의사소통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생양파를 꿀과 함께 먹은 후 34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무거운 안개가 끼는 이유입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갔는지 잊어버립니다. 쉽게 나와야 할 단어를 찾지만 그것이 숨어버립니다. 잘 잤는데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먹기로 선택한 음식 조합으로 인한 급성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지난 가을 강남의 제 병원에 온 67세의 씨, 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기억력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로 두었습니다. 딸은 치매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렸습니다. 저는 이 씨 부인에게 2주 동안 상세한 식단 일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아침 강장제로 생양파와 꿀을 섞어 먹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60년 전에 그녀에게 이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중단하십시오. 저는 또한 그녀에게 뇌 정화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했는데 곧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11일 만에 이 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다시 빠르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두운 곳에서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명확합니다. 신경화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황화수소도 신경 발화율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0%입니다. 뇌가 60%의 용량으로만 작동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 순진해 보이는 음식 조합으로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양파만이 유일한 범인은 아닙니다. 마늘과 꿀을 결합하면 비슷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생양배추나 생무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꿀과 섞으면 같은 위험한 발효가 촉발됩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황화합물이나 프록탄이 많은 생채소가 꿀의 순수 당분과 결합하여 장에서 독성가스 공장을 만들어 몇 시간 동안 뇌를 중독시킵니다. 이제 이것을 적으십시오. 꿀을 사용하려면 열이 가해진 익힌 채소와만 결합하십시오. 과당을 분해했습니다. 또는 과일과 함께 꿀을 사용하세요. 과일은 다르게 발효되어 황화수소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양파나 마늘의 효능을 원하신다면 먼저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조리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한 발효 과정을 일으키는 효소가 파괴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히려는 내용이 날카롭고 활동적인 정신과 손주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말년을 보내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고하는 채소는 바로 양파입니다. 생양파를 꿀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양파와 꿀이라고요? 옛날 민간요법처럼 들리시죠?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할머니들은 기침과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생양파즙과 꿀을 섞어왔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저는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뇌 영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제 연구팀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양파가 위장에서 꿀과 만나면 꿀의 천연 당분이 양파의 화합물을 발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황화수소, 가스와 메틸 메르캅탄을 생성하는 파괴적인 발효 과정입니다. 이 가스들은 단순히 복부 팽만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섭취 후 4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화합물들이 뇌에 도달하면 기억 형성과 인지 처리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방해합니다. 아세틸콜린을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으로 생각하세요. 양파와 꿀 혼합물에서 나온 황화수소가 시스템에 넘쳐나면 이 전령들을 차단합니다. 뇌세포들이 제대로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들이 이 조합을 섭취한 후 2-3시간 뒤에 갑작스러운 머릿속 안개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치료한 환자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이 씨는 겁에 질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대화 중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민간요법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웃이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줘서 생양파즙과 꿀을 섞어 마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곧 자세히 설명할 3일 뇌 리셋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의 정신이 명료해졌습니다. 3주 만에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씨는 정상으로 돌아와 가게 재정을 관리하고 모든 약속을 기억하며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일찍 발견했으니까요. 저는 양파와 꿀을 수년간 매일 섭취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신경 경로에 누적된 손상은 심각했습니다. 분당에 사는 초혜 씨라는 한 신사부는 인지 기능 저하가 너무 심해져서 자기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뇌 스캔을 했을 때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실제로 축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 조합이 얼마나 무해해 보이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식당에서 꿀 베이스 드레싱을 곁들인 생양파 샐러드를 제공합니다. 시장의 일부 건강 음료는 양파 추출물과 꿀을 결합하여 웰니스 토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전통적인 감기 치료제에는 정확히 이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 숟가락씩 뇌를 독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발효는 이 두 재료를 섞은 후 15분 이내에 시작됩니다. 삼킬 때쯤이면 독성 과정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위산은 실제로 상황을 악화시켜 뇌 손상 가스의 생성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자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손상이 누적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손자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아 집을 거의 태울 뻔할 때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조합이 뇌에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한 생화학적 경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조합을 먹어왔다면 지금 뇌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생양파를 꿀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서 즉시 치명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양패는 소장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특정 유형의 탄수화물인 과당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꿀을 추가하면 이 혼합물에 더 많은 과당을 붓는 것입니다. 이 두 물질이 함께 비정상적인 발효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30일 40분 이내에 장내 박테리아가 이 조합을 공격적으로 발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발효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도한 양의 황화수소, 가스와 기타, 독성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결코 말해주지 않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물은 소화계에만 머물러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혈류로 들어갑니다. 일단 혈액에 들어가면 이러한 발효 독소는 뇌로 직접 이동합니다. 뇌를 보호해야 하는 혈액뇌장벽이 이러한 특정 화합물에 의해 손상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저는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고급 뇌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20년간의 연구 끝에 저조차 충격을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섭취 후 단 2시간 만에 해마의 염증 표지가 67% 증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마는 기억 중추입니다. 염증이 이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기 시작합니다. 손주의 학교 일정을 잊어버립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입니다. 그런데 손상은 더 깊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발효 부산물은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합니다. 뇌세포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전달 물질을 사용하여 소통합니다. 명확한 사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입니다. 양파와 꿀 조합에서 나온 독소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해야 하는 수용체 부위를 차단합니다. 현관문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누군가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뇌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심한 브레인 포그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간단한 질문을 해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음식 일기를 검토했을 때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꿀 드레싱을 곁들인 생양파 샐러드를 먹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이 조합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5일 만에 더 명료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3주 만에 인지 기능 검사가 42% 향상되었습니다.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드디어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양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늘도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생마늘과 꿀은 훨씬 더 위험한데 마늘에는 알리신이 함유되어 있어 발효 과정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생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꿀과 섞이면 비슷한 독성 효과를 일으키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조합을 계속 섭취하는 매일 뇌 조직에 미세 손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축적됩니다.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저는 70대 환자들이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을 보았는데 시기 이력을 추적했을 때 이 조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양파나 마늘과 꿀이 섞인 샐러드 드레싱을 냉장고에서 모두 버리세요. 식사 준비 습관을 즉시 점검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핵심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합이 뇌를 파괴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두개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면 다시는 이 조합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생양파를 꿀과 함께 먹으면 15분 안에 위장에서 끔찍한 일이 시작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양파의 황화합물을 즉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전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황화수소 가스로 변환됩니다. 소량이라면 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이 이 과정을 가속화하면 생성되는 가스량이 정상보다 10배 더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위험해집니다. 이 과도한 황화수소는 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로 들어갑니다. 30분 안에 혈내장벽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뇌를 둘러싸고 독소를 차단하는 보호벽입니다. 하지만 황화수소는 작은 분자입니다. 밤의 도둑처럼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면 이 화합물은 뉴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이것들은 뇌세포의 발전소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떠올리는 모든 기억, 말하는 모든 단어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황화수소가 홍수처럼 들어오면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뇌세포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꿀 드레싱을 곁들인 양파 샐러드를 먹고 2시간 후에 머리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뉴런이 에너지를 갈망하며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우리는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뇌의 영상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뇌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첨단 PET 스캔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제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대조군에 비해 32% 감소된 활동을 보였습니다. 32%입니다. 이것은 초기 치매 환자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손상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초의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68세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특별한 건강음료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생양파, 즈백꿀 2스푼을 섞은 것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시는 자신의 규율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자녀들이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약속을 놓쳤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간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을 제거하고 재해독 프로토콜을 따른 지 2주 후 정신적 명료함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2개월 안에 수년 만에 가장 예리해졌습니다. 딸이 제 진료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발효 과정은 황화수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또한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하는데 이것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후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것과 같은 독성 화합물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시냅스라고 불리는 뉴런 사이의 섬세한 연결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시냅스가 손상되면 신호가 뇌세포 사이를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반응 시간이 느려집니다. 집중력이 무너집니다. 기억 저장이 실패합니다. 지금 당장 이마를 만져보세요. 그 뼈 뒤에서 최근에 이 조합을 먹었다면 바로 이 순간 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상은 조용합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하며 누적됩니다. 이제 이러한 채소를 꿀과 결합할 때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평생 식사 방법이 바뀔 것입니다. 꿀이 배추, 무,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와 함께 위장에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당분, 주로 과당과 포도당이 이런 채소에 있는 화합물과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이것을 천천히 안전하게 분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꿀은 이 과정을 격렬하게 가속화시킵니다. 처음 30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꿀이 너무 달고 너무 빠르게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발효를 일으킵니다. 평소 채소 소화를 돕는 장내 유익균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이 단순 당분을 좋아하는 기회주의적 세균들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이 세균들이 글루코시놀레이트를 공격하여 황화수소와 메틸 메르캅탄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가스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냄새가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이 화합물들이 혈류에 들어갔을 때 하는 일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이런 발효 부산물들이 장벽을 통과합니다.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간이 필사적으로 걸러내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간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간이 60% 능력으로만 작동합니다. 이 독성 홍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들이 전신 순환계로 빠져나갑니다. 뇌혈 관장벽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뇌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황화수소는 작은 분자입니다. 쉽게 통과합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방해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뇌세포의 발전소입니다. 뉴런들이 소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황화수소가 이 과정을 방해하면 뉴런들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뇌세포 간 소통이 느려집니다. 이때 머리가 멍하고 건망증이 생기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서울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심각한 기억력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나눴던 대화를 잊어버리셨습니다. 따님이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초기 치매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일상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꿀에 절인 무김치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무는 소화에 좋고 꿀은 기력에 좋다고요. 3년 동안 이 조합을 드셨습니다. 저는 즉시 제거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식단에서 이 조합을 제거한 지 단 5일 만에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 안에 따님이 어머니가 몇 년 만에 가장 또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음식 조합으로 인한 만성신경 독성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원리는 꿀과 십자화가 채소를 함께 드실 때마다 일어납니다. 매번 일어납니다. 먹고 나서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상은 뇌 조직에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이것은 영구적인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효과는 누적되고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느 날 깨어나서 손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미 손상이 심각합니다. 이제 위험을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지금 부엌에 있는 위험한 채소들을 찾아내십시오. 이 영상을 본 후 냉장고로 가십시오. 꿀과 함께 먹을 때 가장 위험한 채소. 3가지는 생양파, 생마늘, 그리고 브로콜리와 배추 같은 날것의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생양파 샐러드에 꿀을 넣어 드셨거나
발효 전 생배추, 김치 재료에 꿀을 뿌리셨거나 민간요법으로 생마늘을 꿀과 함께 드셨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 조합은 장에서 발효 연쇄 반응을 일으켜 2시간에서 4시간 안에 신경 독성 알데히드를 만듭니다. 둘째, 꿀을 안전한 대체품으로 바꾸십시오. 단맛이 필요하시면 순수 메이플 시럽, 대추 시럽 또는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서 음식에 넣으십시오. 이것들은 같은 발효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72시간 안에 뇌가 고마워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바꿔서 몇 달 동안 잃었던 정신 명료함을 되찾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셋째, 이 위험한 조합을 규칙적으로 드셨다면 제3일 뇌회복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날에는 하루 종일 상곤물 2리터를 마시십시오. 원하시면 신선한 레몬즙을 넣되 감미료는 넣지 마십시오. 찌거나 삶은 조리된 채소만 드십시오. 조리 과정이 위험한 발효를 일으키는 효소를 비활성화시킵니다. 한국에 흔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포함하십시오. 오메가3 지방이 신경막을 즉시 회복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같은 방법을 계속하되 제대로 발효된 발효 음식을 추가하십시오. 전통 된장찌개나 제대로 숙성된 김치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장내에 해로운 발효 미생물을 몰아낼 유익균을 포함합니다. 모든 생채소와 모든 감미료를 완전히 피하십시오. 셋째 날에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30분 걷되 추울 때는 너무 이르게 나가지 마십시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날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머리가 맑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9세이신 분입니다. 6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손주들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셨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두려워하셨죠? 친정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도 치매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식단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면역력에 좋다는 말을 듣고 꿀 드레싱을 곁들인 생양파 샐러드를 드셨다고 하더군요. 이 조합을 중단하고 제가 알려드린 3일 방법을 따르신 지 일주일 만에 기억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손주들을 돌봐주시고 손주들 삶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억하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독을 제거하고 뇌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밤 전화하세요. 생채소를 꿀과 함께 드시는지 여쭈어보세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뇌 기능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 정보가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예방 가능한 인지 저하를 겪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흐려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거나 건망증이 생기거나 혼란스럽다면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숨겨진 독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해결책도 알았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세요. 채소들을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꿀병을 버리세요. 뇌 손상을 예방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0년 동안 연구에서 발견한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자신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채소를 꿀과 함께 드셨나요? 대신 어떤 감미료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뇌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인지 기능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